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학교폭력 인성교육 12주 차죠. 11주 차군요. 11월 9일 저희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영 선생님, 박정원 선생님, 오진숙 선생님, 최선화 선생님, 박영순 선생님, 이렇게 5분 선생님이 강의 듣고 계시고요. 제가 12주 차로 혼동을 했던 이유는 지금 출석부에서 제가 각 주마다 어떤 내용을 다룰지 이렇게 써두었는데 지금 사전 녹화해서 강의 탑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다가 12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들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세미나 운영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세미나에서 이제 12주차 처음 발표하실 선생님이 두 분이시죠. 윤두영 선생님, 박정원 선생님. 혹시 까먹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위에 써두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글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의 세미나 발표하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지사항에서 그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선생님들 원하는 첫 번째 주 교재에서 챕터를 선택해서 댓글로 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윤두영 선생님께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언어교육 챕터를 선택을 하셨고요. 박정원 선생님께서는 글로벌화와 다문화 사회의 이해 챕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서 다음 주에 세미나 발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20분 정도 발표할 수 있을 내용으로 A4용지 5장 정도 발표문 원고를 작성하셔서 제 이메일 미다007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여기로 이제 수업 듣고 계시는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세미나 발표가 일요일 하겠습니다. 세미나 발표를 화요일 날 하시게 되니까 그 전 일요일 이틀 전 정도까지는 원고가 와야지 제가 이 클래스에 탑재를 해드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읽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0분 발표하실 A4 5매 내외의 발표문을 작성해 주시고 발표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해 볼 거리에 대해서도 한 2-3가지 정도 질문거리를 만들어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생각이 안 나신다 이렇게 하면 저희 주 교재에서도 각 챕터마다 질문거리 던져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선택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첫 번째 세미나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접속하게 될 홈페이지 줌 접속 이메일 그 계정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지사항에 안내를 하고 문자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성교육 관련한 교재에 들어와서 순서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책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정도도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2번째 챕터까지 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3번째 챕터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4쪽 펴시면 철학적 관점의 인성 및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동양적 맥락, 서양적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나가면서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할 만한 부분 판서를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철학적 관점의 인성 및 인성교육 가장 아래 단락 보면 우선 유가적 관점에서 인성이란 심, 성, 정, 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 도덕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교 교육의 주류를 형성해온 맹자의 입장에 따라 인간됨의 바탕을 이루는 품성을 인의 예지의 천리에 합당하도록 형성해 나가는 것이 곧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육아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육아에서도 순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예외적으로 성악설 주장하게 되잖아요. 순자를 제외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육아 사상가들은 맹자의 입장을 이어받아서 인성이 선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맹자가 인간의 선한 본성,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제시했던 4가지 선한 본성, 아마 선생님들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덕,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 의, 예, 지, 4가지 사덕이라고 하죠.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근거 내지 단서도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덕의 단서로서 그 유명한 사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의 단서, 측은지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해하는 마음인 측은지심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에게 선한 본성인 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의 단서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수, 오, 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2가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죠. 수, 내가 잘못했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미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육아에서 차별적 사랑을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도덕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2가지를 구분하고 차별해서 보려고 하는 게 육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히 미워해야 한다는 점, 수오지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의 단서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 사양지심이 예의 단서가 되는 것이죠. 지의 단서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비지심, 옳음과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 이 시비지심이 예의 단서가 됩니다. 2가지가 각각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사덕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감정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덕은 사단의 존재 근거가 되겠죠. 반대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본성으로 사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사덕의 인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각각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덕은 사단의 존재 근거, 사단은 사덕의 인식의 근거가 된다. 자, 이러한 맹자 성선설을 계승하면서도 이제 송나라 시기에 주자라고 하는 인물이 유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이 이론을 체계화시켰죠. 그래서 주자 시기, 성리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성리학 시기가 되면 인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심, 성, 정과 같은 개념이 나오고 있죠. 주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심, 이것은 성과
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과 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성. 이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하게 물이 있는 상태. 그런 물에 돌을 툭 던지면 물이 첨벙하면서 파문이 일어나게 되죠. 고요하고 잠잠한 우리 마음 본성의 상태에 외부의 사물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접촉하게 되면 우리 본성, 고요하던 것이 움직이고 작동해서 외부의 감정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이 마음의 본체라고 한다면 정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요한 본체로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외부 사물 혹은 사건과 접촉해서 움직인 작용한 감정으로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자 성리학 시기가 되면 도가라든지 불교에서 주장하는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포섭하거든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라든지 작동하고 있는 방식,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고민하는 우주론, 다른 말로는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자면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 이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라고 하는 건 그런 원리가 구현되는 현실의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기의 결합으로 현실 속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작동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과 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의 측면을 잘 드러내는 것이 있을 것이고 기의 측면을 잘 드러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성, 우선 이의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본연지성이 되겠죠. 본연지성. 그 다음 기의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기질지성이 됩니다. 자, 육아 같은 경우는 세계의 작동 원리가 단순히 자연 법칙인 것만이 아니라 도덕 법칙의 성격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이 순선한 도덕 원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건 원리로서 이의 측면을 나타내는 본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순선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맹자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선한 본성, 그 사덕이 본연지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순선한 이치와 같다. 성즉 리설. 그래서 주자의 이러한 입장을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반면에 기질지성 같은 경우는 기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감정의 부분으로 내려와서 본연지성이 순선한 본성이기 때문에 감정 중에서도 순선한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맹자 부분을 이야기할 때 순선한 본성은 사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외부로 드러난 감정,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자 성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정, 순선한 정은 사단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기의 측면 영향을 받는 모든 감정이 다 선하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감정, 기의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에서는 7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실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이렇게 7가지가 있죠. 희, 즐거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노, 성나고 노여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가 2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애는 슬프다 할 때 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다시 또 나오는 애는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는 애입니다. 다음 나오는 오는 저희 사단할 때 수호지심 이야기했었죠. 미워하는 것. 마지막 욕은 욕망이라든지 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 노, 애, 구, 애, 오, 욕. 기쁨, 성남, 슬픔, 두려움, 사랑함, 미워함, 욕망함 이런 7가지의 현실적인 감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육아 방식에서 인성, 심성, 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살펴봤다면 저희는 이제 인성 교육을 이야기하니까 이 인성이 바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올바른 건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건 성이기 때문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본연지성은 순선한 것이잖아요. 기질지성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연지성은 유지하고 회복해 나가야 되는 대상이고 기질지성은 탁한 부분을 맑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기질지성이라는 걸 본연지성으로 변화시켜라는 이야기인가요? 굉장히 고민해보고 던지는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조금 다른 겁니다.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형 이상의 개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선함이라고 하는 형 이상학적 가치 이걸 우리가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이 영혼만 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동물적 육체, 기질에 이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깃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깃들어 있는 상태를 기질지성이라 부르는데 아무래도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물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 동물적 육체에서 비롯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 때문에 악행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육체를 아무리 깨끗하게 갈고 닦는다고 해도 맑은 정신으로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선 절묘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달과 구름의 비유입니다. 본연지성이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한 달, 밤에는 항상 달이 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머리 위에 달이 있거든요. 하지만 기질지성은 구름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먹구름이 껴서 달을 가리고 있으면 우리 눈에 달이 보이지 않잖아요. 먹구름을 깨끗하게 해서 환하게 만든다고 해서 구름 자체가 곧 달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구름이 사라지면 그 뒤에 숨어 있었던 달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기질에 있는 혼탁한 동물적 욕구와 같은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본연지성이 환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게 육아에서 말하는 수양론, 그리고 육아에서 강조할 수 있을 만한 인성교육의 방법론이다. 물론 아까 제가 순자는 조금 다른 계열이라고 했었죠. 순자는 구분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 기위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순자 같은 경우도 성과 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외부 사물이라든지 사건과 만나서 움직인 작용, 이것이 정이거든요. 근데 순자는 맹자와 주자, 이런 주류 육아 사상과는 조금 다르게 성악설을 주장한다고 했었죠. 인간의 본성도 동물과 다를 바 없이 동물적 수준의 이기적 욕망이다. 그래서 그게 외부 사물과 움직여서 드러나는 감정은 항상 기본적으로 악한 방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동물과 인간이 구분되는 측면이 무엇일까? 순자가 생각할 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능, 뛰어난 사려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쁜 본성이라든지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발휘하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려작용을 통해서 인위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위를 일으킨다. 본성 속에는 선함이 없거든요. 인위적으로 선함에 가까운 걸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자가 강조하는 것, 우리 외면적 행위 규범, 우리의 행위를 규율하는 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대의 성왕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거다. 그것을 잘 알았던 나머지 사려작용을 통해서 인위적인 예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익혀서 본성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게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실제 정치 또한 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정치, 예치라고 하는 걸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육아 방식에서 대체적으로 인성이라든지 인성교육, 인성이 선하다고 주장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잘 드러낼 것인가, 이런 방법론까지 이야기해 보았고요. 인성이 악하다고 한다면 그 악한 인성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육아적 맥락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제 유불도 3교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다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도가와 불교의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간단하게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5쪽 이제 도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가적 관점에서 인성이란 정, 기, 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인위를 가하지 않은 인간의 본원적 자연성을 말한다. 무의자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따라서 도가적 관점의 인성교육은 무의자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런 도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앞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본 육아적 방식의 서술, 선이나 악의 구분, 도덕과 비도덕적인 것의 구분, 이것 자체가 자연 속에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가는 이런 방식의 선과 악에 대한 논의는 크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인성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텅 비고 고요하되 또렷또렷하여 일체를 밝게 아는 능력, 즉 불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희가 이제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간단히 한 교시 정도 불교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특히 대승불교에서 이상적 인간상,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들은 부처로서의 본성, 불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교적 관점에서 인성교육이란 인간 존재의 본원적 바탕인 불성을 발현하여 아집과 법집, 여러 가지 집착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대자유인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이다. 간략하게 이제 육아적 관점에서 인성과 인성교육, 그건 조금 자세히 살펴봤고요. 도가와 불교는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시고 이제 서양 철학의 관점, 인성이나 인성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